일단은 저는 그 레진 스튜디오 영상물 제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뉴라는 영화 배급사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에서 한국 영화 쪽 투자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작품들은 7번 방의 선물, 신세계, 그리고 밀정, 마녀 이런 작품들을 했었고요. 레진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지금 웹툰과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IP를 통해서 쇼폼,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영화까지 영상을 제작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근에 이제 브랜딩이 새롭게 된 레진 코믹스,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레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브랜딩이 새로 됐는데요. 그 회사가 저희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고요. 그 회사는 이제 별도의 회사로서 꼭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IP들을 제작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오리지널 IP를 기획, 개발,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쇼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VR, AR 등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플랫폼과 미디어 환경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영화 베이스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같이 하고 있는 작가님들이랑 감독님들은 이제 영화 쪽 감독님들이 많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획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업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드릴 수가 없고 또 이게 본의 아니게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만 오프 더 레코드로 해서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약간의 한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촬영을 완료하고 런칭 준비 중인 작품은 암환자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그 27살 암에 걸린 한 청년이 그 꿈과 현실 세계로 오게 되면서 주변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 그 과정에서 이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인데요.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되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극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모두 보편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얘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영상 매체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작사들이 사실은 이 작품을 영상화하는 거를 시도했다라고 들었어요. 저도 뒤늦게 이제 작품을 봤는데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사건들이 되게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어떤 다음 국면이 전환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부분들에 대한 흔히 말하는 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 적더라고요. 제목에서부터 나와 있고 그리고 첫 화부터 청년이 암에 걸리고 이후로는 이제 그에 대한 소소한 감정과 그리고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반면에 그 암 환자가 이제 판타지의 영역으로 너무나 이제 치료를 받다가 현실 세계에 벗어나서 다른 차원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 얘기들은 영화나 영상물로 표현하기에는 좀 거대한 세계가 가능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판타지를 구현하려면은 자본도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게 영화로 가든 드라마든지 가든에 이러한 얘기들을 뒷받침하는 또 배우들도 있어야 되고, 되게 좋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구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들은 많이 부족하고 현실 세계 말고 판타지에서 벌어지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잘못하면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도 해치고 구현도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을 더 넣기로 했어요. 일단 극적인 사건들을 억지로 넣어서 원작에 대한 어떤 본질을 해치는 것보다 주인공의 설정을 좀 바꿔보자.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음악을 하려고 했던 설정이면 어떨까? 음악이라는 요소를 영상물에 좀 강하게 산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원작 작가님의 동의부터 시작을 해서 연출자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보편성,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다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감독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쪽 음악 감독으로는 이제 성우정 이미 참여를 해가지고서 전반적인 이제 작품에 대해서 총괄적인 음악을 맡아주셨고요. 배우들은 각 드라마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좀 젊은 배우들로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오영경 선배라든지 유성국 배우님이라든지 이런 중견 배우들이 웹드라마에서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밝고 라이트한 분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좀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얼굴에 눈이 익은 그런 배우들로 이제 캐스팅을 했고요. 지금 현재 후반 작업을 하고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그 런칭될 플랫폼은 이제 저희의 주요 투자자들은 카카오 M이고요. 카카오 M에서 이제 새롭게 런칭하는 첫 번째 콘텐츠로서 모바일로 좀 보는 영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들 때 단순히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사실은 투자를 집행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었고, 작품적인 퀄리티는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쇼품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를 런칭했었을 때 수익 구조가 아직은 한국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투자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 새롭게 런칭하는 어떤 이런 쇼품들을 대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수적인 수익들을 플랫폼에 좀 나누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이라는 요소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가 나왔을 때 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판권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판타지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를 했어요. 사실은 현실과 애니메이션이 병합하는 영상물들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는 봤었을 때 이제 좀 이질감이 많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령층이 조금 더 낮고,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걸 추구하는 플랫폼이라면은 이러한 형식 자체가 좀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판타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하면서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접했을 때 했던 우려를 상쇄시킨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스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작품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그리고 잘 만들어진 웹드라마도 많지만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웹드라마의 차별성은 뭘까라는 지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기존에 활동하는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영화 쪽에서 크루들을 많이 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제한된 약속 안에서 영상이라든지 화면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배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작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제 DP 개인할이라는 작품을 지금 넷플릭스에서 투자 확정해서 올해 9월에 크랭크인 예정이고요. 지금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주요 캐스팅도 완료가 돼가지고서 조만간 그 부분도 언론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런칭 시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 촬영이나 이런 후반 작업 기준들을 뭐 다 고려했었을 때 내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6부작으로 구성 중입니다. 이 작품들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영화 제작사, 특히 영화 쪽에서 많이 되게 관심을 기울였었어요. 되게 재밌는 소재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젊은 배우들이 나왔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런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영화로도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고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정확히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익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가지는 고유한 호흡들을 지키려면은 조금 더 긴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셨었고, 감독님은 뺑반이랑 차이나타운이라는 작품을 했던 한준희 감독이 연출을 맡았어요. 이 감독은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여러 요소들도 좋지만 한 인물이 그 극을 전반적으로 따라가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성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20분 이내의 어떤 영화보다는 긴 호흡의 드라마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이렇게 캐릭터가 빌드업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작품이 이제 시즌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놓고서 배우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요. 해당 작품을 이제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투자가 메이드되고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웹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상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의 목표는 웹툰을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영상물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영상물을 만들려면은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배우 캐스팅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캐릭터를 배우들은 되게 좋아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어떤 웹툰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리고 뭐 여러 작품에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그 작품 캐릭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범죄자 설정이었는데 그 범죄자를 이제 연민해야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설득력이 되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사실은 악인으로 주인공을 했었을 때는 더 강한 설정들이 보강이 돼서 관객들이 그 악인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점에서 요소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배우들도 실제로 어떤 악인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를 했었을 때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시키고 최종적으로 작품에 합리시키려면은 그러한 질문들을 좀 원작 자체에 대해서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시대의 어떤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 적절히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한 방향으로 그냥 선언하듯이 말하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군대 얘기라고 비춰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청춘에 대한 얘기로 포지셔닝을 맞췄어요. 그래서 배우들과 협의하고 캐스팅할 때도 이게 단순히 군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고발적인 메시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하나의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청춘들이 나오는 사회에 대한 아이러니를 담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이 작품을 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이 그런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줘서 보편적인 어떤 아이콘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감독과 이제 작가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원작자가 아까 앞에 보이는 그 아만드라는 작품하고 동일한 김보통 작가인데요. 김보통 작가가 실제 이 군 탈출조 체포하는 이 DP라는 보직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겪은 이야기라서 디테일도 많이 알고 저 감성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제안한 거는 작가로서 참여를 제안을 했어요. 드라마 작가에 대해서. 그 드라마 중에 호흡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이 소재를 많이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 소재의 확장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연출자인 한준희 감독과 이 대본을 공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총 6부작을 완성을 했고요. 그러한 지점에서 이 기획 단계에서 같이 하는 플레이어들의 역할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웹툰의 작가, 그리고 영화의 연출자, 드라마의 PD,
현대 콘텐츠에서는 이런 포지셔닝이 조금 되게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적인 포지셔닝을 뭉개자는 게 아니라 매체에 따라서 그리고 플랫폼에 따라서 각각의 콘텐츠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상호 교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제품들은 원작자가 하나의 영상 콘텐츠의 프로듀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웹툰의 기획자가 영상물의 작가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IP가 영상물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IP를 만들어냈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원작에 대해서 주요한 지점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DP 개인알에 대한 이제 시즌 2에 대한 생각들이었어요. 웹툰을 원작으로 영상물을 만들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웹툰 원작에 대한 변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뭘 변형시키고 뭘 남길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있는 거에서 빼는 작업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느꼈어요. 원래 있던 코어 안에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영상으로 쓰일 때는 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영상물에 제약이 있는 러닝타임이라든지 예산의 한계로 다 담지 못하는 요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떤 플랫폼의 환경이나 콘텐츠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현되지 못하면은 아쉽지 않은가. 그래서 협의는 더 해봐야겠지만 아마 김보통 작가님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보태진 아이디어와 기존에 구상했던 다른 이야기로 웹툰에 대해서 시즌2를 더 재창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웹툰에서 또는 웹소설에서 단계적으로 영상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시점의 포인트는 이 영상물을 웹소설, 웹툰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명확히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 영상물이 과연 투자를 받을 것인가? 웹툰으로 다시 영상물에 대한 기획들이 재생산이 되려면은 일단은 유통사랑 투자 배급사한테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사실은 오래 걸리고 지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웹툰을 만들었을 때 제작비보다 요즘 현대 영화나 영상물을 만들었을 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마케팅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7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아는 영화들은 대부분 다 100억들을 넘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편당 제작비들을 다 합쳤을 때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훨씬 더 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판단하는 요소들에 대한 질문들과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게 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지치거나 아니면 이견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떠한 원천 IP들을 기획할 때 영상물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지점들이 하나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 결정이 된 영상물에서의 웹툰화, 웹소설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시에 대한 개발들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느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지금 나온 이야기처럼 영상물로 만들었을 때의 아이디어들이 다시 한번 웹툰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웹툰을 만들다 보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붙더라고요. 또 그 아이디어가 다시 영상물로 오는 그렇게 웹툰이 잡아놨던 어떤 하나의 세계관에서 영상물로 확대되고 또 영상물의 세계관을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웹툰으로 내려가는 작업들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제작되잖아요. 영화도 많이 제작이 됐었고.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IP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된다라는 그냥 IP에 대한 확장성이 아니라 서로의 플랫폼에서 서로의 콘텐츠가 미치는 반사수익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은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느냐라는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흥행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방영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수익들이 좀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국내에서만 그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아시아로 수출되고 또 리메이크가 되고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해당 지역에서 지칭하는 그 웹툰에 대해서 미치는 반사 수익까지 합치면은 단순히 원천 IP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품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뺀 다음에 나오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투여한 재화에 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지금 되게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부터 웹툰을 같이 기획을 하고 그리고 웹소설을 내모이고 어떤 작품들은 게임까지 만들고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그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작품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지금 써져 있는데요.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김성님 작가님의 원작이고요. 이 작품은 1부와 2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품은 2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얘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감독은 인투기랑 가려진 시간을 했던 엄태하 감독이고요. 현재 이제 투자 배급사랑 어느 정도 이제 주연 배우 캐스팅이 완료가 돼서 조만간 언론을 통해서 릴리징 될 예정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더 재밌는 고민과 더 재밌는 기획 포인트들을 생각할 수 있게 했던 작품인데요. 기본적인 설명은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설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어떤 디스토피아를 다룬 여러 작품들이 있었고 또 세상이 다 파괴된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이 그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물 분상 간의 권력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인물들이 굉장히 공감 갈 수 있는 요소의 인물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관은 되게 큰데 이게 우리가 그냥 판타지 영역에서 마주치는 어떤 괴생 물체라든지 아니면 먼 미래에서나 볼 것 같은 인간군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질문들을 세상이 무너졌다는 설정 안에서 많은 것들을 던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짧은 경험이지만 프랜차이즈물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물이나 세계관을 확장시킬 때 갖게 되는 어떤 주기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헐리우드 스튜디오 영화에서 많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유니버스,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들이 저희들에게 조금 더 와닿고 많은 부분에서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거는 저는 이렇게 주기성을 갖고 나오는 콘텐츠의 양도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영화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음에 나오는 드라마, 다음에 나오는 영화에서 더 빌드업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파생되는 걸 보고서 이야기를 만들 때
당연히 어떤 하나가 흥행하면은 그 다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라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어떤 판단에 대한 상식도 깨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당 작품은 일부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마로 지금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런칭될 때 이 드라마를 런칭시키면 좋겠다. 이유는 영화를 개봉할 때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써요. 드라마에서도 많은 광고들을 하지만 이렇게 세계관이 큰 영화에 대한 어떤 마케팅비나 홍보 효과들이 드라마가 런칭할 때 동시적으로 하면은 영화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어떤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재미와 그리고 그 드라마가 흥행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요소들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기획으로 드라마랑 영화가 동시에 런칭되는 부분들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이어지는 후속작, 스피노프에 대한 소재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동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 배급사나 아니면은 이제 채널 유통하는 방송사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숙제들이 남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이 하나의 작품이 나오고 나서 3개월 단위, 이제 6개월 단위로 나왔을 때는 어떤 하나의 콘텐츠로 몇 주 만에 극장에서 판단돼서 나오는 어떤 수익성의 악화로 작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커다란 세계관이 하나의 흐름과 하나의 시간 안에서 대중들에게 닿는다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세계관을 담은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사실은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도 제약이 있고 시간도 제약이 있고 여기서는 여기 얘기까지만 이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관객들은 그건 모르죠. 권리사정이고 나는 저게 궁금한데 비약 아니냐, 개연성이 없다. 저건 어떻게 되냐. 대부분 이런 설계들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질문과 이제 새로운 판단이 만들어지는데 혹여라도 이제 작품들이 흥행이 안 될 경우에는 후속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스란히 이제 비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작품은 앞서 말했던 작품하고 조금 다른 차별점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한다. 그 세계관은 무너진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물 군상들, 그리고 그 인물 군상들은 영화랑 드라마를 통해서 언젠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 방향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 신인의 얼굴들을 발굴해서 영화에 같이 투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왔던 드라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어떤 배우들이 드라마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고 이것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물에서 저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캐스팅이란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았어? 이 인물은 왜 이런 행동을 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이어서 여러 가지 연쇄 작업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단초가 돼서 이런 세계관을 만들 때 이러한 요소, 저러한 요소, 좀 많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이제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 반도를 연출한 연상호 감독이 연재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작품입니다. 최기숙 작가님이랑 하고 있고요. 해당 작품은 넷플릭스 6부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올해 이제 9월에 크랭크인을 할 예정이고, 해당 작품 역시 주요 하고서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근데 앞선 작품들하고 조금 다른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화에 대한 목표도 처음 기획부터 동반된 계획이었어요.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는 이 작품을 만드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영상 연출가였고, 이러한 부분들의 의지를 초반부터 세팅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구색을 갖고 시작한 작품이라서 다른 작품들의 기획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웹툰이 가지고 있는 저는 고유한 호흡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호흡들을 잘 변화시키는 게 이제 영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그러한 요소가 반영된 작품이다 보니까 다른 웹툰들하고는 좀 다른 차별점도 보이는 동시에
영상화로 왔었을 때 훨씬 더 이제 수월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도 면에서 웹툰을 그대로 영상화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웹툰의 호흡들을 영화적으로 옮기는데 여러 시간들이 필요하는데 이 작품은 그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작품이었고, 플러스 이 작품에 투자하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배우라든지 스태프들에 대한 그 청사진을 한 번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작품들의 영상화랑은 차별점이 있었던 작품 같아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게 올해 저희 회사에서 만든 TVN에서 상영된 드라마인데요. 이제 해당 작품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여러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세계관을 넓혀가지고 시리즈물로 만드는 거에 대한 것도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고민도 해봤고, 이 작품은 웹툰이 원작은 아니지만 이 작품의 틀거리들을 변형시켜서 웹툰화시키는 요소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고민도 해봤고요. 현재 작품은 그러한 방향에서 좀 다양한 플랫폼들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영화화로 제작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작 준비 중에 있고, 이 작품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크랭크인에 들어갑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똑같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요. 드라마의 영화판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이제 구축된 캐릭터들이 영화에서 이제 또 다른 사건을 맞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세계관과 공통된 인물들이 벌어지게 되는 다른 플랫폼에서의 프랜차이즈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했던 어떤 구현을 하기 위한 전략들이 이 작품에서 다양하게 시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하는 작품들을 하면서 좀 기획 단계에서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작가,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분들이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야기의 틀거리를 만들어서 고민을 멈추는 경우가 저는 많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제 영상물을 만드는 기준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캐스팅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 작품의 규모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생각하셨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검증과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많은 파트너들과 사실은 협업을 하는 것도 저는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나 어떤 기획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구현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라고, 그리고 현재 기획 중에 많은 작품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공동으로 제작을 해요. 하나의 작품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역들을 대신하거나 저보다 더 뛰어난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파트너를 맺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영상화 시키고 싶은 아이템인데, 사실은 영화 쪽이나 드라마 쪽이 진입 장벽이 높은데 막상 어떤 진입 장벽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 폭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작업에서 같이 만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많은 피칭 행사들이 많아요. 영상물 관련돼서 많은 PD님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피칭 행사에는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나 콘텐츠 관계자들이 오는데, 이 피칭 행사에 오서 피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신입 PD님들도 있고, 그리고 신입 감독님들도 있고, 그리고 신인 작가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예심이라든지 공심이랑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상을 하던, 아니면 영상화가 안 되더라도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러한 곳에서 이제 신인 크리에이터들하고 많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열어놓고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저희 순발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노선을 바꿨어요. 자, 이 작품은 너무 좋아. 내가 꼭 영화로 만들 거야. 그렇게 영화를 한 달 정도, 2달 정도, 뭐 1년 정도 시나리오를 쓰다가 플랫폼의 변화라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로 드라마로 갑시다. 자, 이거는 OTT용을 바라보고서 OTT용 드라마, 오리지널 드라마로 다시 바꿉시다. 이런 제안을 한 작품들이 사실은 꽤 많았어요. 이거는 뭐 저의 경우라서 모든 게 다 그런 상황에 부합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인 목적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데 이곳이 유통될 곳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를 좀 기획 단계부터 얘기를 하면은 방향성을 정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단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다. 캐릭터 좋다. 이야기 좋다. 근데 이거 공중파에서 틀 수 있나? TV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OTT 채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 채널이 이런 것들을 선호할까?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라는 곳이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고 이런 부분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작품을 선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들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방송 채널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OTT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이곳에서 거절하면 이라는 가정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더라고요. OTT 드라마에서 방영을 할 목적으로 수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가랑 6부작이라는 드라마를 1년 동안 개발하고 썼는데 2, 3주 후에 판단이 힘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기획자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숙제가 있고 대부분은 모든 관계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최종 목적지에 대한 질문들을 작가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림 작가님도 할 수 있지만 프로듀서들이 끊임없이 지배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질문 하나가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유사 소재가 나왔네.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변형이 가야겠다. 변형을 하다 보니까 수위가 세지네.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채널을 변경하자. 우리는 맨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플랫폼의 형태들은 변하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굉장히 질타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합한 의견이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저는 같이 작업을 했던 창작자들은 다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기획이 끝까지 다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창작자들이랑 얘기할 때 말 바꾸는 거를 서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책임의 피가 아니라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언제든지 그거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를 맞이하자라는 의미로 그런 시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사전 질문들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서 자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되게 조용하셔가지고 힘드네요. 입도 안 보이고. 앞에서 보니까 되게 눈만 보면서 뭔가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 콘텐츠를 어필하는 방법이라는 질문으로 이제 받았는데 이 아날로그 콘텐츠가 제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칭하는 아날로그 콘텐츠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영상화를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다라고 만일에 제 이해도가 맞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많은 부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의 원작을 취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이유로. 저는 취했고, 이거는 뭐 제 선택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만드는 사람들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 계속 캐스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럼 SF는 어떡하고, 나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하기로 그러는데, 그러면 내 기획은 별론가? 영상으로 못 만들어진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그러한 영역에서 이제 부딪히는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많은 웹툰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또 제작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로 가는데 저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들어서 아동용도 아닌데 어디다 유통하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원천 IP를 컨택하고 취하는 어떠한 기획자나 제작자나 유통배급사는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고정적인 게 없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서 원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리스펙트 받고 가장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상화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개의 판권들을 사고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웹툰이 되고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원작 소설인 작품들도 있어요. 어떤 작품들은 너무나 뜨거운 열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IP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발간되고 연재된 지 한참이 됐는데 모르고 계시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OTT 시대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와 함께 DP를 만들고 계신데 기존 상업 영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쪽의 제작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예산과 스케줄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사양에서 이러한 포맷으로까지 이제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된다라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영화에서 많이 없는 전 과정에 대한 포스트 슈퍼바이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업무들을 굉장히 이렇게 단락화시켜가지고 나오는데 세밀하게 각 파트별로 틀려요. 저희랑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팀이 따로 있고 돈 얘기를 하는 팀이 따로 있고 작품의 스케줄을 얘기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저도 워너브라더스에서 근무하면서 간접적으로 어떤 스튜디오에 대한 그러한 쌓여왔던 시스템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분업화였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창작자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은 야, 여기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여기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여기서 했던 또 하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저희 정서랑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국가별로 다른 인식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역에서 봤었을 때 그러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수 있고 이 영역을 받았을 때 그러한 질문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제어되지 못하는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나 관객들하고 만나기 전에 다양한 취미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지점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런 긍정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시선에서는 상업 영화를 만들 때랑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 재밌는 미래 콘텐츠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가장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플랫폼과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 되게 많이 봐요. 그냥 몰래카메라 유튜브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고 왜 많이 볼까? 이게 뭐가 좋을까? 저 유튜버는 왜 인기가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욕망으로 보다가 되게 많이 봐요. 굉장히 짧은 콘텐츠인데 120분짜리를 요즘에 한 번에 보기는 되게 힘든데 6분짜리, 10분짜리를 10개 보는 것도 되게 쉽더라고요. 그 지점이 저는 가장 궁금한 지점이에요. 그걸 명확히 이러한 요소다,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저는 그것들을 저희가 웹툰을 읽는 속도, 웹툰을 볼 때 흐름이랑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웹툰하고 영상으로 만들 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웹툰 하나를 저는 뭐 평균적으로 나갔을 때 모든 작품이 동일하지 않지만 한 3, 4분 정도의 영상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에 계속 이렇게 자극제를 줘야지 다음 화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하나당 후기 하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당 3분 정도고, 영화로 치면은 90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30개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확히 90분 동안에 30개의 자극제들이 계속 있는 거죠. 훅들이. 이게 영상으로 갔을 때 저는 가장 큰 고민의 시점인 것 같아요. 영상은 흔히 말하는 뭐 산막 구성 이야기도 있고, 뭐 발단부터 이런 리듬들이 있는데, 이 웹툰이 가지고 있는 여러 리듬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됐었을 때 사실은 해결되는 지점이 아니라서, 많은 부분에 이제 웹툰 베이스의 영상화들이 만들었을 때 안 실현됐을 때는 사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웹툰의 호흡으로 봤을 땐 재밌어. 근데 이거를 막상 영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 호흡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다 보니까 남는 게 없네? 그럼 굳이 우리 원작으로 할 필요도 있나?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SF 판타지 영화 시나리오를 써오다 현실적으로 제작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웹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연합니다. 그림 작가와 어느 정도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인지, 영화처럼 웹툰 회사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진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플랫폼에서도 이제 구성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를 판단하려면은 그 판단하는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신인 작가님이나 시작하는 분들에서 그것만으로도 뭔가에 대한 투자를 받거나 뭔가 유통을 개런티 받을 수 있는 지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 시나리오로 써오다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웹툰 쪽으로 방향을 튼다라는 거는 좋은 전략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했던 이야기는 분명히 영화랑 드라마에 맞춘 그 호흡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웹툰화 시켰을 때 오히려 반대의 호흡들은 다른 지점이라서, 아무리 소재가 독창적이라도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그리고 각각의 형태에 맞는 이 호흡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네요. 주로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기획자이자 제작자라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전부도 아니고 저의 경험한 폭 안에서 나오는 이 의견과 제 시선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여러 지점에서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좀 좋은 콘텐츠로 업계에서, 혹은 제가 오히려 독자나 청자로서 만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몇 개 받으시죠? 네. 제가 수고드립니다. 일단 하나는 예진이요. 네. 그런 플랫폼에 영상에서 이제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뭐 조회수나 수업나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도 혹시 가장 중점으로 플랫폼에 계약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거, 그 중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에서 피해는 작품도 말고 뭐 신진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플랫폼에서 영상을 하고 싶은데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좀 딜을 할 수 있는 어렵네요. 일단은 OTT 플랫폼이라고 뭐 한정을 지으니까 그곳에 어떤 작품을 선호하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치를 제가 말씀드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그 작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지금 준비하는 작품들의 조회수를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많아요. 메가히트작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된 어떤 웹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들을 이걸 만드는 창작자랑 어떻게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그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웹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절대로 판단을 큰 규모의 작품들에 대한 확정을 안 짓는 것 같아요. 누가 만들 건지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봐요. 영화나 드라마는 작가나 연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성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지 플랫폼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갖춰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배우들에 대한 부분들이 패키징 될 수도 있어서 그러한 요소들이 영상화로 만들어지는 좀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면은 더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 청사진을 만들기까지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드라마를 만들었던 기획자나 제작자한테 자신의 어떤 아이템이나 아직은 세상 밖으로 내오진 않았지만 좋은 기획들을 초반부터 공유를 해서 같이 제작을 하는 방식, 협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선호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파트너들을 아까 제가 말했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찾으시는 게 혼자서 여러 지점들을 뚫고 가는 것보다 현 시대에는 더 맞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성장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 더 질문 말씀하세요. 지금 물론 OTT 시장이 영상 콘텐츠에 맞춰져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웹소설이라든가 웹툰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은 페이지를 넘기고 웹툰은 스크롤 내리는 좀 정적인 콘텐츠다 본데 이런 OTT 시장에서 대체 이제 웹툰이 영상화되는 거 말고 또 다른 돌파구가 있을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근데 지금 이제 뭐 OTT 베이스 회사들은 아직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뭐 HBO.Max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퀴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서는 되게 많이 런칭이 됐잖아요. 보면은 유형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예능도 있고, 쇼폼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그것들이 믹스된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영상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토크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다 열려져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에 이제 그곳에서 주목하는 거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거였었어요. 이제 모 회사의 경쟁사는 뭐 디즈니나 뭐 워너브라더스가 아니다. 오히려 틱톡이고 게임사다.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나 플랫폼에 대한 경쟁들이 아니라 관객들이 구독자 또는 시청자들이 얼마만큼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얼마만큼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그것들이 키워드라서 사실은 어떤 형태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